봅시다. 자, 자, 지난 시간에 야, 이간테는 벌었어 이거. 자, 흠치만 커졌지. 너희도 아직 초딩이랑 비슷한 정신조정이야. 자, 봅시다.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데 봐봐. 자, 폐에 가면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폐에 가면 산소가 많아, 산소 헤모글로빈이 많아. 폐에 가면 폐에 갔어, 그제? 하면 헤모글로빈이 많아, 산소 헤모글로빈이 많아. O2에 포가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지. 그리고 산소가 폐는 산소가 많아 안 많아? 산소가 많이 있지. 산소가 많이 있으니까 산소가 누구하고 결합하려고 그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려고 해야 안 해. 맞지? 그래서 헤모글로빈하고 산소 헤모글로빈이 결합해서 뭐란 거야?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산소 헤모글로빈이 많은 결합을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조직세포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조직세포에 가면 산소가 많아, 산소 헤모글로빈이 많아. 조직세포에 가면 헤모글로빈이 많아, 산소 헤모글로빈이 많아. 산소는 이건 많아 작아? 적지? 그죠? 근데 이게 평형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 양이 작아. 얘 양이 작으니까 얘 양은 뭐 하겠어? 늘려야겠지. 그래서 무슨 반응이 오는 거야? 역반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폐에서는 산소하고 결합을 하고 폐에서는 헤모글로빈하고 산소 헤모글로빈하고 O2에 이렇게 포가 있는데 폐에 가면 얘가 많아지네. 그지? 그러면 산소 반응물인 산소가 많아지니까 얘가 결합해서 이런 반응으로 가는 거야. 근데 조직세포에 가면 산소 양이 조금 있네. 그럼 산소 양을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겠지. 역반응을 가가지고 이렇게 분리하게 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역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야. 됐지? 그죠? 되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해양생물의 골격이나 껍데기를 이루는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바닷물과 반응하여 녹는데,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돼? 무슨 산을 만들어? 탄산을 만들어. H2CO3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그럼 얘가 물에 녹아서 뭐 한다고? 이온화를 해요. H 플러스 이온과 HCO3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를 해요. 그죠? 요 산이 누구하고 반응해? 탄산칼슘하고 반응하느라고. 요 놈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칼슘이 많다고 이렇게 얘가 뭐를 이루고 있어?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 성분이 된단 말이야. 껍데기 성분인데 껍데기 성분으로 이렇게 뭐야 그 앙금으로 녹아있지 못하고 이렇게 이온으로 다시 녹아 나오면 뭐 한다고? 조개 껍데기 성분이 잘 형성이 돼? 안 돼? 안 되지. 맞죠? 그래서 바닷물이 산성화가 심하게 되면 조개 껍데기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이해됩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정반응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개 껍데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이렇게 분리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병양이동의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여기 봅시다. 자, 고압 산소 치료가 있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그, 통이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게 이제 없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연탄을 많이 쓸 때, 고압 산소실이 이렇게 있어요.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 그럼 실려가. 그러면 폐 속에 산소가, 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 많아? 부족하지. 그럼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고압산소실에 이렇게 눕혀 놓는 거야. 이 사람을. 여기 뭐야? 고농도의 산소가 압력이 높은 상태에 있어. 그럼 숨을 들이쉬면 뭐 한다고? 산소가 많으니까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을 해야 안 해? 결합을 해요. 요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은요. 산소하고도 결합할 수 있어. 근데 일산화탄소하고도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입니다. 근데 결합하는 비율이 얘가 1이라고 하면 얘가 1000이야. 1000배 더 결합력이 높대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해요.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야.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얘를 뭐야 돼? 분리시켜야겠지. 다시 얘를 뭐하고 만들어야 돼? 산소하고 결합하게끔 해가지고 산소 헤모글로빈을 이렇게 만들도록 해야 돼. 그러면 일산화탄소를 분리하겠지. 그래서 고농도 산소실에 넣는 거야. 넣으면 숨을 쉬면 뭐 한다고? 산소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지. 일산화탄소 나오고. 이해돼요? 그죠? 네. 요런 치료제가 종합병원 큰 병원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고압산소실이. 그리고 이런 거 그 뭐도 있냐면 어디에도 있냐면 그 당뇨병에 걸리신 분도 있어.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 농도가 유지가 잘 안 돼요. 우리가 혈당 농도가 혈액 속의 혈당 농도가 0.1%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부도당 농도가 0.1%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혈당이 높아. 그럼 혈액이 어떻게 돼? 끈적끈적해져요.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산소가 잘 녹아들어가 못 녹아들어가. 못 녹아들어가. 두 번째 뭐가 돼? 미세혈관에 산소 공급이 안 돼. 혈관이 얇은 혈관에는 여기 혈관이 잘 흘러야 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여기 가 못 가. 못 가는 거야.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세포가 산소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기술이 없을 때는 이 그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팔 끝이나 손 끝에부터 산소 공급이 안 돼요. 혈액 심장에서 멀리 있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발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발을 어떻게 잘라요? 발목을 옛날에는 발목을 잘라요. 그러다가 또 발목 끝이 어떻게 돼? 무릎을 잘라요. 이렇게 하다가 막 결국 합병증 와가지고 돌아가셨다. 옛날에.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자르다가 결국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합병증이 오서가 들어가시거든. 근데 요즘에는 뭐 한다? 이렇게 고압 산소시대 넣어. 산소시대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세포 저 끝에까지 뭐 한다고? 산소를 보내주는 거야.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고압 산소 치료는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정반응적으로 이렇게 산소가 많은가 용해되게끔 하는 거야. 혈액 속에. 기체 상태를. 이거요. 혈액 속으로 산소가 많다고 많이 녹아 들어가게 이렇게 한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당뇨 걸리신 분들 병원 가가지고 고압산소실에서 한 2시간, 3시간씩 앉아있다고 해요. 그것도 하거든요. 그 혈액 속에 있는 이게 뭐야 노폐물도 걸러져요. 그건 투석이에요. 투석실에 가죠, 그죠? 하면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그럼 투석기에서 혈액을 빼가지고 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가지고 빨리 뽑아내요. 그래서 깨끗한 혈액을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고압산소실이 돼가지고 산소에서 마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산음료에 있는 이산탄소가 음료에 녹아들어서 용해표현입니다. 콜라 사이다 무슨 음료야? 탄산음료지. 무슨 기체 녹아들어 있어?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있는 어디에? 물속에. 그래서 콜라 사이다 이렇게 보면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있죠. 여기 음료가 이만큼 있어. 이게 막에 있지. 요 안에 압력이 몇 기압 대 보통 3에서 5기압 정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딱 따는 순간 어떻게 돼? 여기서 하고 기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뚜껑을 딱 따는 순간 3에서 5기압이 몇 기압으로 바뀌어? 1기압으로 바뀌었지. 압력이 커져 나가죠.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체가 뭐야? 다시 녹아 나오는 거야. 이해됩니까? 못 녹아 나오게끔 압력으로 꾹 눌러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죠? 네. 되는데, 근데 기체가 물에 녹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물에 녹아 들어가려고. 흡열이야, 발열이야? 발열이야. 찬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에 잘 녹아.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달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옆으로 내보내야 돼. 주변이 따뜻하면 내가 에너지를 내보내기 좋아. 차가우면 내보내기 좋아. 차가울 때 내보내기 그래. 찬물에 잘 녹아요. 기체가 녹는 과정. 기체가 녹는 전반응은 발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잘 녹아요. 콜라 사이다 먹고 어떻게 막에 막아가지고 어디 넣어야 돼? 안에 먹에 따뜻한 데 놔둬야 돼? 아니지. 냉장고 넣어야 돼. 이산화탄소 기체가 잘 녹아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탄산음료의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적으로 평형이 이동하므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음료에 많이 녹아들어갑니다. 탄산음료의 마개를 열면 압력이 낮아서 역반응적으로 이동하므로 저 기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마개를 열었단 말이 무슨 말이야? 압력이 낮아졌다는 얘기지. 그죠? 압력이 낮아지면 역반응적으로 가요. 그래서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갈 때는 압력이 커질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잘 용해돼요. 기체는. 아시겠습니까? 자, 수국의 색깔. 토양 속에 수산화 알루미늄과 수소 이온이 반응하여 알루미늄 이온이 생성하여 수국 속의 붉은색 색소는 알루미늄과 결합함으로 푸른색을 나타낸다. 그렇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토양 속의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이 무슨 대로 가겠어? 정반응 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알루미늄 3가 플러스가 많아져. 얘가 많으면 뭐 한다고? 색깔이 무슨 색을 띠게 돼? 푸른색을 띠겠지. 알루미늄과 결합하면 푸른색, 분리되면 붉은색. 그죠? 그래서 증가하면 수극은 푸른색. 반대로 수소이온이 작아. 반응이 누가? 역반으로 가겠네. 그죠? 알루미늄 농도가 감소한답니다. 농도가 감소하면 수극의 색깔은 무슨 색?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토양의 산성화에 따라서 수극 색깔이 결정된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여름에 달걀 껍데기 두께가 얇은 까닭은 있습니다. 딸기 호흡하면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서 혈액에 다음과 같은 반응이 된다. 그죠? 숨 쉬잖아. 하면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가 자꾸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지? 그게 만다고 혈액에 녹아들어가. 이런 반응이 평형을 유지해요. 하면 탄산이 물에 녹으면 만다고? 탄산이온과 탄산수소 들어오세요. 탄산이 물에 녹으면 뭔다고? 물과 반응해서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해됩니까? 그죠? 네.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탄산수소이온이 만나고 칼슘과 반응한대. 칼슘과 반응하면 탄산칼슘이 되면서 뭐가 된다고? 이렇게 탄산이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요 세 가지 반응이 혈액 속에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름에 더워. 여름에 더우면 호흡을 많이 할까? 작게 할까? 많이 하겠지. 온도가 높으면 호흡 속도도 빨라져요. 그죠? 그죠? 호흡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안 많아져?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겠지. 그죠? 암탉이 호흡을 많이 해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만나고 많이 방출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호흡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호흡을 많이 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나고 많이 방출한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많이 방출된답니다. 그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되니까 얘가 많아져 작아져? 작아지지. 반응이 무슨 반응으로 가? 역반응으로 가겠네. 그럼 얘가 작아지네. 얘가 작아지니까 다시 반응이 어떻게 말가? 그 반응에서 역반응으로 가겠네. 하니까 얘가 작아지지. 그지? 그 요 놈이 작아지니까 다시 반응이 어디로 가? 이렇게 가겠네. 그럼 얘가 달걀 껍데기란 말이야.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의 양이 많아져 작아져. 작아진다. 그래서 껍데기가 많다고 얇아진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탄산칼슘의 양이 줄어가지고 고체 탄산칼슘의 양이 줄어서 만다고 여름에 놓은 달걀 껍데기가 겨울에 놓은 달걀 껍데기보다 많다고 얇답니다. 됩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됩니까? 그죠? 되셨어요? 네, 문제 풀어보시고 넘어갈게요. 172페이지. 자,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과 그래프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은 X로부터 Y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두 개의 X하고 Y가 반응한다. X가 반응하면 한 개의 Y가 이렇게 생긴답니다. T1에서 강철 용기에 X를 넣고 T1에서 온도가 T1이랍니다. T1에서 강철 용기 X를 넣고 반응을 시켰대. 그죠? 자, 다른 용기 전체의 기체의 양을 나타냈던 겁니다. 자, 볼게. 이렇게 됐어. 잘 봐. 현재 온도가 뭐라고? T1이라. 여기 뭘 넣었대? X를 넣었대. X만 넣었대. 이 반응이 될 거 아니야. X가 분해되어서 뭐가 되겠어? Y가 만들어지겠네. 그죠? 처음에는 X만 넣었으니까 X가 이렇게 많았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가지고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네, 여기서. 반응이 평형에 도달해가지고 X는 양이 좀 줄었겠지. 그러면서 뭐가 생겼겠어? Y가 이렇게 만들어졌겠네. 이해돼요? 그죠? 그럼 전체 반응식을 써볼게. 두 개의 X가 분해돼가지고 Y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반응 전에 전체 기체의 양은 X 양은 몇 몰이었어? 6몰만큼 있었어. 근데 반응을 시켰대. 얼마 반응했는지 몰라. 평형에 도달했대. 그러면 두 개의 X만큼 생기면 두 개가 반응한다고 가정합시다. 소리.
두 개가 반응하면 한 개가 생기겠지. 평형이 되면 뭐 되겠어? 6-x가 2x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돼? 플러스 x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전체 기체의 양이 얼마가 됐다고? 3올 됐어 안 됐어? 요거 다 더한 값이 사람에. 그죠? 이거 다 더한 얼마라고? 6-x를 이게 4가 됐다. 따라서 x는 얼마? 2몰인 거지.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 반응했어? 4몰 반응했지. 그래서 얘가 얼마 생겼어? 2몰 생겼어. 그래서 여기 전체 양은 얼마 남았어? 2몰 남았어. 그리고 XY 양도 얼마 남았어? 2몰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여기 X도 2몰 있고 Y도 몇 몰 있네? 2몰 있는 거네.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이렇게 평형을 유지했대. 그 상태로 쭉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뭔데? 온도를 낮췄대. 온도를 낮추니까 뭐겠어? 전체 양이 늘었어, 줄었어? 줄었지.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감소시키면 반응은 흡열 반응 쪽으로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갑니까?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갑니까?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지. 온도를 높이는 그죠? 높이는 쪽으로 가. 온도를 높이는 쪽이 무슨 반응 쪽이야? 발열 반응 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온도를 감소시키면 온도를 증가시키는 무슨 반응 쪽으로? 발열 반응 쪽으로 가요. 그죠? 근데 보니까 입자수가 증가했네, 감소했네. 감소했네. 전체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란 얘기야? 발열 반응이란 얘기지. 역반응과 무슨 반응이란 얘기야?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지. 그죠? 다시 할게. 자, 두 개의 x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y가 있었는데 반응 전에 얘가 얼마 있었다고? 2몰 있었다고. 여기 평형 상태에서 2몰 있고 y도 2몰 있었대. 온도를 변환시켰대. 반응을 한 거지. 반응이 정반응 줘봤다며. y만큼 두 개의 y만큼 줄면 얘는 한 개의 y만큼 생겼겠네. 그죠? 그래 평형 상태가 되었어. 그럼 얘는 2-2y가 될 거고 이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돼? 2 플러스 2y가 되겠지. 2 플러스 y가 되겠지. 됩니까? 이걸 다 더하니까 얼마라고? 2.8몰이라며. 맞니? 그죠? 한번 해볼게. 2 더하면 4-y가 얘가 2.8몰이래. y가 얼마야? 빼면 1.2몰입니까? y는 1.2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대입해봐. 얘가 1.2몰이니까 얘는 몇 몰이야? 2.8, 2.4몰이지. 얘가 1.2지. 예? y가 왜 2.4야? 2.4면 말이 안 되잖아. 2y만큼 반응했고 여기는 y만큼 생겼어. 감소해서. 그래가 돼가지고 하면 4-y가 되지 않아? y가 돼가지고 얘가 얼마라고? 전체 양이 2.8몰이라며. 그럼 넘어가니까 y는 4-2.8하면 얼마입니까? 맞니? 2.8하면 얼마라고? 1.2네? 맞는데? y가 2.4면은 2.4를 넣으면 1.2니까 2.4잖아. 2에서 2.4를 빼면 안 되는데? 이상한데? T2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T2에서 새로운 평형 상태. 전체 기체의 양이 2.8이래. 3홀에서. 어디 계산 잘못했어? 분명히 어디 잘못했어. 처음에 2몰 있었지.
6몰에서 잠깐 있을게. 6몰에서 반응해서 2x만큼 줄고 x만큼 늘었어. 6-2x고 x가 그럼 다 합하니까 6-x가 되니까 넘어가니까 x 이꼴 2몰. x가 2몰이니까 얘는 2몰 생긴 거 맞고 y는 2x 되니까 6몰 하니까 얘가 2몰. 2몰 합해서 3몰 맞았어. 근데 평형 상태에서 반응 전에 얘가 2몰 있었는데 얘가 2몰 있었는데 입자수가 감소했지. 반응이 무슨 반응 가야 돼? 정반으로 가야 되지. 정반으로 가니까 얘가 2y몰만큼 반응했어. 그럼 얘는 뭐네? y몰만큼 생기겠네. 그럼 얘는 2-2y가 되고 얘는 2 플러스 y가 되는 거니까 합하면 4-y가 되어서 4-y가 얼마 된다고? 전체 기체 양이 2.8이야. 그럼 얘 넘어가니까 이거 얼마라고? 1.2가 나오잖아. 그치? 맞지? 이상한데? 뭐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전체 기체 양은 T1에서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 쪽으로 갑니다. T1, T2에서 전체 기체 양이 감소함으로 정반응 쪽으로 됩니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고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이 정반응이 평형에 이동함으로 평형산수 K 값이 커집니다. 이 문제 이상해. 자, 잘못 줬어 조건을. 이거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봐봐. 조건을 주긴 줬는데요. K 값을 안 주고 평형산수 K 값 줬는데 이렇게 주면 Y 값이 얼마 나오냐면 1.2가 나오죠. 1.2가 나오면 여기다가 1.2를 계산하면 Y가 1.2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면 얘가 되고 이 전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0.4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 나와? 3.2가 나오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2.8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X양이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문제 오류야 이거. 알겠습니까? 네. 문제는 오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X와 Y의 양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X와 Y의 양을 구하려고 하고 온도를 낮췄어. 여기까지만 설명했던 거야. 온도를 낮추니까 이렇게 온도를 낮췄으니까 뭐 전체 기체의 양이 뭐 했네? 감소했네. 일단 온도를 낮추면 반응이 무슨 반응 쪽으로 간다고? 발열 반응 쪽으로 가. 발열 반응 쪽인데 입자수가 감소했네. 입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정반응이지. 그래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라는 것까지만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여기까지만. 그럼 정반응으로 갔겠네, 반응이. 정반응으로 갔으니까 부피는 일정한데 생성물은 많아지고 반응물의 양은 줄어드네. 따라서 K 값이 커져 나가죠. 커진 거지. 그래서 평형상수 K 값이 이 평형 1에서보다 많다고, 평형 2에서가 평형 1에서보다 많다고 크다라고 하는데 문제 잘못 줄 거예요. 일단 잘못 넣었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던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X값이 마이너스 0.4가 나와. 이건 오류예요. 아시겠습니까? 숫자 잘못 줬어요. 3.8로 줬으면 이렇게 딱 좋았을 건데 2.8까지 줘가지고 이게 2.8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워드 치는 놈이 잘못 친 것 같은데 2.8이 아니고 3.8로 계산해 봅시다. 얘를 2.8이 아니고 3.8로 계산해 봐봐. 3.8 계산하면 y는 얼마야? 0.2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y가 0.2니까 얘는 0.2니까 얼마가 돼? 2.4가 되겠지. 얘는 2y가 되니까 그러니까 0.4니까 4에서 빼면 얼마야? 빼면은 다시 해볼게. 이걸 2.8이라 가정하지 않고 3.8이라고 가정했어. 3.8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2.4가 되고 얘는 2y-2y가 되니까 2가 얼마고 y가 그러니까 0.2니까 0.4를 빼면 얼마야? 1.6이지.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얼마야? 3.8 딱. 3.8 안 되니? y가 넘어가면 0.2 아니야? 0.2니까 y 값에 0.2를 넣으면 0.4가 돼가지고 1.6 하면 4.0이 되는데? 아 얘가 2.2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가 2.2. 얘가 1.6. 2.2에서 1.6 다음 얼마가 돼? 3.8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3.8로 만들려고 했는데 2.8이 된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신고해요. 되셨습니까? 네. 어쨌든 여기서 문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정반응에 의해서 평형 1구간의 평형상수 K1보다는 2구간의 평형상수 K2 값이 뭐다고? 더 크다고. 반응이 정반응으로 가가지고. 요걸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니? 네. 자,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와 이동과 평형상수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렇답니다. 자, 개수합이 똑같네. 반응물 한 개 한 개 반응해서 두 개가 되겠네. 이건 압력에 의한 변화가 있어 없어? 없겠네. 그죠? 자, T1인 상태에서 1리터의 강철 용기에 1리터. 자, A와 B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 1. 여기 평형 상태 1. 온도를 변화시킬 때 평형상수 2가 됐답니다. 자, 볼게요. 칠판 보십시오. A와 B가 반응한대.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C가 생긴대. 자, 반응 전에 A 얼마 넣었어? 3몰 넣었어. B 얼마 넣었어? 2몰 넣었어. 반응을 시켰어. 얼마 반응했는지 모르겠는데 평형 상태에 도달했는데 처음 평형에 도달했는데 A가 얼마야? 2몰 남았네. 그럼 얼마 반응했단 얘기야? 1몰 반응했단 얘기네. 그래 안 그래? 그죠? 1몰 반응한 거죠. 그럼 둘이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네. 당연히 얘도 1몰 반응했겠지. 당연히 얘는 2니까 2몰 생겼겠네. 그죠? 그럼 반응에 남은 게 얘가 1몰 남았겠네. 얘는 2몰이 있게 됐네. 평형상수 K값 구해봅시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 K값은 A 물질의 몰 농도에다가 B 물질의 몰 농도에다가 C 물질 몰 농도의 제곱이 되지. 부피 얼마나 했어? 1이라 했잖아 아까. 챙겨야 되지. 몰 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몰이 했지. 얘를 뭘로 나눈다고? 1리터로 다 나눠야 돼. 1이니까 나누나 만하네. 그래서 2 곱하기 1에다가 2의 제곱. 이건 4 하니까 얼마? K값이 2가 됩니다. K1 값이 얼마라고? 인 거야. 됩니까? 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온도를 변화시켰는데 K값이 증가했네 감소했네. 증가했네. 반응이 정반응으로 간 거야 역반응으로 간 거야? 정반응으로 갔겠지. 다시 반응 전 얘가 2몰만큼 있었어. 얘가 1몰만큼 있었고 얘가 2몰만큼 있었겠는데 다시 반응을 시켰어. 그래서 얘는 X몰 줄었을 거고 얘도 X몰 줄었고 얘가 2X몰만큼 늘었겠네. 그래서 새로운 평형이 되었을 때 2-X가 되고 1-X가 되고 2 플러스 2X가 되겠지. 요 값이 얼마라고 했다고? K값이 4가 된 거잖아. 해보자고. K2. 그죠? 어차피 1리터니까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지?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 2-X. 얘 1-X. 그다가 2 플러스 2X의 전체 얼마라고? 얘는 제곱이지. 요 값이 얼마라고? 4래매. 그죠? 그죠? 넘기고 풀어. 풀면 얘부터 풀어볼까? 4 플러스 8X 플러스 4X 제곱. 좌변되고. 그 다음에 우변. 얘가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됩니까? 싹 풀어 헤쳐가지고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 이항시키니까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가 되고 얘 넘어오면 4X 제곱인데 넘어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4X 제곱
여기 마이너스 12x인데 플러스 12x. 플러스 8인데 마이너스 8 해서 0이 되는 거지. 맞나요? 4x 제곱 4x 제곱 날려. 요거 더하기 다니까 정리하면 20x는 x 이거 마이너스 4가 되겠네. 0이 되니까 x는 얼마? 넘어가니까 5분의 1입니까? 0.2죠. 되나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 끝났네. 이제 해봅시다. 자, 0.2만큼 감소했으니까 요거 치울게. 자, 0.2만큼 얘가 0.2야. 얘도 0.2고 얘는 0.4가 되겠네. 빼니까 1.8. 빼니까 0.8. 더하니까 얼마라고? 2.4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아, 그렇겠네. 온도를 변화시켰대. 변화시켰으니까 반응이 평형상수 K가 커졌네. 정반응으로 간 거야.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었어? 발열 반응이지. 온도를 변화시켜서 발열 반응 갔어. 온도 변화시키는 온도 높인 거야, 낮춘 거야? 온도를 낮춘 거지. 이해돼 안 돼? 되십니까? 네. 이렇게 간 거라. 되셨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온도를 낮췄답니다. 네. 그랬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온도를 낮춘 거니까 T1보다는 T2가 낮은 거죠. 온도가. 돼요. 다음 next 넘겨. 자, 농도와 온도의 변화 요인입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자, 사산화이질소와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사산화이질소 무슨 색이더라 얘들아? 이산화질소 무슨 색이더라? 큰일 났네. 색깔 외우라 했잖아. 색깔을 외워야 될 거 아니여. 무슨 색깔인지. 고객님들 앞에 찾아봐봐. 이산화질소 무슨 색깔이야? 맨 앞에 보면 있어요. 3단원 맨 앞에 보면 사산화이질소가 무슨 색이라고? 네, 사산화이질소는 무슨 색이에요? 이산화질소는 젓갈색이에요. 색깔 외우십시오. 외워야 되는 색깔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얘가 무색입니다. 얘가 젓갈이고 붉은색 계통이라 해야 되고 뭐 젓갈색이라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강철 용기에서 사산화이질소와 이산화질소가 병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시간에 따른 물질의 몰 농도라 물질의 그냥 농도를 바로 줬네. 땡큐네. 특히 생각할 필요 없겠네. 그죠? 네. 자, 가와 나는 사산화이질소와 이산화질소를 순서 없이 가와 나는 사산화이질소와 이산화질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랍니다. 0에서 T3 동안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온도 일정이래. 그죠? 처음에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가를 더 넣어준 거지. 그죠? 가를 더 넣어준 거야. 가를 더 넣어주니까 이 가가 근데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 요거 두 개 중에 한 놈은 뭐라고? 사산화이질소라고. 한 놈 뭐라고? 이산화질소라고. 누군진 몰라. 근데 알 수 있어. 몰라 알 수 있어. 해봐. 그죠?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죠? 근데 내가 얘를 갑자기 요만큼 확 넣었더니 얘가 요만큼 줄었네. 그래서 평형이 그랬어. 얼마만큼 줄었어? 요만큼 줄었네. 그죠? 얘는 그 순간부터
슉 하고 늘었네. 는 양이 얼만큼이야? 이만큼 늘었네. 줄어든 가가 많아, 늘어난 나가 많아. 줄어든 가가 훨씬 많지. 아, 가 이거 누구야? 이산화질소지. 개수가 2니까. 아, 늘어난 요 나가 누구란 얘기야? 다산화이질소란 얘기야. N2O4란 얘기야. 그래서 누구를 넣어준 거야, 내가? 평형 상태에서 이산화질소를 넣어준 거야. 이산화질소를. 이산화질소를 넣어주니까 평형이 순간적으로 사산화이질소하고 이산화질소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거기다 뭐 넣는다고? 이산화질소를 더 많이 넣어준 거라고. 반응이 역반응으로 간 거지. 그죠? 네. 그렇게 했대.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0에서 T1 사이가 처음 평형. 평형 구간이고 T1에서 T2 사이가 무슨 구간이야? 평형 이동 구간이죠. 여기는 평형 이동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T2에서 T 사이에 새로운 평형이 됐어 안 됐어? 세평이 됐죠. 근데 내가 T1인 순간에 농도만 변화시켰지. 농도를 변화시킨 거니까 처음 평형과 새로운 평형에서 K값은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지. K값은 누구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온도에 의해서만. 온도 변화 안 시켰잖아. 이해돼요? 그 다음에 조건 2를 바꿨대. 조건 2를 변화시키니까 가는 뭐였어? 많아졌네. 가가 많아졌네. 나는 뭐 했네? 작아졌네. 농도는 아닐 거야. 뭐 갑자기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조건 2가 먼저겠지만. 그래서 반응이 어디 갔다고? 정반응 쪽으로 갔겠네. 그죠?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 2의 변화는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건 2의 변화는. 하여튼 뭔가를 변화시켰을 거야. 됐죠? 그죠? 조건 2가 뭐라 말이 나와 있니? 조건 2에서 변화시킨 건 정반응이 흡열 반응. 온도를 변화시켰다 그런 말 없죠? 아무것도. 조건 2가. 나머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A가 있고 두 개의 B가 있어서 두 개의 C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서로 다른 조건에서 평형 상태가 다르다 나타낸 것입니다. 나에서 A의 양만 몇 배 나타냈고 A의 양만 나타냈대. 얘가 오물이래. 평형이래. 평형이고 온도를 몇 대? 높였대. A 많아졌어 안 많아졌어? 많아졌네. 그럼 무슨 반으로 간 거야? 역반으로 간 거지. 반응이. 그죠? A가 많아졌으니까 반응이 역반으로 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럼 해볼게. 여기가 처음 평형이었대. 땡큐네, 1리트. 자, A가 있습니다. 두 개의 B하고 반응해서 두 개의 C가 생깁니다. 자, 처음 평형이야. 얘가 4몰 있었고, 얘가 3몰 있었고, 얘가 3몰 있었어. 평형상수 K값 구할 수 있었어. 있죠? 1리터니까 얘 몰 자체가 뭐야? 그냥 몰 농도인 거지. 맞네? 그죠? 처음 평형상수 K가 구할 봅시다. A 물질의 농도에다가 B 물질 농도의 제곱에다가 C 물질 농도의 제곱이 되겠네. A가 얼마 있어? 4몰. B는 3몰의 제곱. C는 3몰의 제곱. 따라가니까 이거 얼마야? 4분의 1, 0.25네. K값이 0.25야. 맞네? 그죠? 온도를 높였대. 높였는데, 온도를 높였대. 온도를 높이며, 온도를 뭐 하는 방향으로 가? 얘들아, 온도를 낮추는 반응을 가지. 무슨 반응 쪽으로? 흡열 반응 쪽으로 가겠네. 근데 A가 많아졌어. A가 많아졌다면 역반응으로 왔다는 얘기네. 역반응이 무슨 반응이란 얘기야?
흡열 반응이란 얘기야. 그럼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란 얘기야? 발열 반응이란 얘기지. 정반응이 흡열이면 정반응이 발열이면 역반응은 흡열이고 역반응이 흡열이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거지. 그죠? 그래서 평형인데 얘를 반응 전이라고 놓을게. 반응을 시켰어. 그죠? 다시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 됐다고? 5몰 있다고. 어차피 1리터니까 그냥 내가 5몰 농도로 넣은 겁니다. 그럼 몇 몰 반응했어? 1몰이 생긴 거지. 당연히 1대2니까 얘는 2몰 생겨야 되지. 1대니까 얘는 2몰 줄여야 되지. 그래서 5몰 농도가 될 거고 얘는 1몰 농도가 되겠네. 반응이 역반응으로 갔으니까 K 값이 늘었겠냐 줄었겠냐? 당연히 줄었겠지. 그죠? K 값 줄였습니다. K 나라고 놓읍시다. A 물질의 몰 농도에다가 B 물질 몰 농도에다가 제곱에다가 C 물질 몰 농도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5의 제곱에다가 얘는 1이니까 1의 제곱이 되겠네. 5의 3승 12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돼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네 역반응으로 갔습니다. 이거 흡열 반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역반응으로 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뭐 했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부피를 줄였대. 반으로 줄였네. 부피를 감소시키면 입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부피를 줄이면 부피가 줄었어. 줄면 그 작은 공간 더 줄어든 공간에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효율적으로 들어가려면 입자수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되지. 내가 40평에 살다가 20평으로 이사 갔어요. 가구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싹 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피를 줄이니까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감소하는 쪽으로. 정반응으로, 왜? 역반응으로 가면 반응물은 3개, 정반응에 생성물은 2개. 정반응으로 가겠네.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가겠네. 그지? 그럼 다시 할게. 봐봐. 반응을 시켰어. 정반응 쪽으로 갈 거니까 얘가 X몰만큼 줄겠지. 그럼 얘는 2X몰만큼 줄겠네. 그럼 얘는 얼마 생겨? 2X몰만큼 생기겠네. 되냐? 그러면 새로운 평형이 와, 안 와? 오겠네. 5-X. 5-2X. 얘가 얼마? 1 플러스 2X. 가 돼야 되지. 근데 돼야 돼도 K 값은 똑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되는데 부피가 반으로 줄었지. 농도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지. 이번에. 뭐 해야 돼? 여기 나누기 2분의 1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0.5를 다 달아줘야 되지. 부피가 반이니까. 이번에는 몰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x가 놓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로 봅시다. 몰 농도라고 보지 말고. 그죠? 그죠? 그럼 새로운 평형이 됐을 때 K값 K 다를 구해볼게요. K 다도 역시 이만큼이야.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았으니까 125분의 1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지. 이해돼요? 그죠? 그럼 얘는 0.5분의 5-x 얘는 0.5분의 5-2x 얘 전체 제곱 다가 얘는 0.5분의 1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 됩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0.5의 제곱 0.5의 제곱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있죠? 정리해볼게. 정리해보면 얘는 밑에 분모거 정리해볼게요. 얘는 정리하면 1 플러스 4x 플러스 4x 제곱 얘는 정리하면은 이니까 10 플러스 2x 10 플러스
10-2x 에다가 얘 정리하면은 5, 25 마이너스 20x 플러스 4x 제곱 해가지고 요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125분의 1 나와야겠네. 와, 복잡해지네. 그죠? 네. 이걸 다 풀어 헤치면 x값 구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인수분해 될 겁니다. 이거 해보시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3차 방정식이 나와? 그건 안 되는데. 인수분해 좀 해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A 값 구하라는 게 나와? 평형상수 KB 가와 다. 가와 다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가와 다를 구하면 다도 어차피 K 값은 똑같잖아. 125분의 1. 여기도 125분의 1. 얘는 K 값이 얼마? 4분의 1. 1인 거고. 다의 농도를 구하라는 말은 안 나오네. 그치? 이걸 계산하라고는 안 나오겠지. 근데 이게 그 수능에는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현재 화투를 선택하면 이 문제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래서 시간, 우리 왜 화원 문제 계산해보면 막 계산해가지고 시간 복잡하게 만들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3차 방정식 줘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게끔. 그죠? 설마 너희 학교에는 내신 문제 이렇게 내겠냐? 될 수도 있어요. 장담 못하겠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아요. 다음 마지막.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되는 반응식입니다. 두 개의 A하고 B가 반응해서 두 개의 C가 만들어진다. 자, 온도가 T1에서 강철 용기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시켜서 가에 도달했답니다. 자, 가에 도달했을 때, 가에 도달했어. 평형 가에 도달. 온도를 다시 뭐 했대? 온도를 높여서 새로운 평형 나에 했답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두 개의 A하고 B가 이렇게 있었대. 두 개의 C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A와 B를 넣고 평형을 만들었대. T1에서. 그 평형이 되니까 A가 얼마? 2몰 농도가 있지. B가 몇 몰? 1몰 농도가 이렇게 있네. C는 3몰만큼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뭐라고? 온도 T 되죠. 절대 온도가. 그죠? 근데 온도를 뭐 했어? 높였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평형상수 K 값 구할 수 있었어. 일단 구할 수 있겠네. 평형상수 K 값은 뭐라고? A 물질 농도의 제곱, B 물질 농도. 그 다음에 C 물질 농도의 뭐가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제곱에 곱하기 1 해서 3의 제곱이 되겠네. 4분의 9네. 아, 처음 평형상수 가에서 평형상수 K 가라고 놓으면 얘는 4분의 9인 거야. 그죠? 여기를 반응 전이라고 이제 보자고. 반응을 시켰대. 온도를 높였대. 그럼 반응해가지고 새로운 평형이 됐겠네. 세평. 평형에 B가 얼마가 됐어? 2가 됐네. 늘었네. 1몰. 그러면 플러스 1몰 된 거지. 그럼 당연히 얘는 플러스 2몰 돼서 얘는 4몰이 되겠네. 그럼 얘는 2몰 줄었겠네. 1몰이 되겠네. 되니? 그죠? 그러면 얘가 K 가고 K 나를 구해봅시다. 그대로 대입하면 얘가 4몰이니까 4의 제곱 플러스 얘가 2몰이니까 2 얘는 1몰이니까 1의 제곱이 되겠네. 이거 얼마야? 4의 제곱 16 32분의 1이네. 작아졌네. 왜? 반응이 역반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작아졌겠지. 온도를 몇 했어? 높였는데 K 값이 작아졌네. 온도를 높이면 무슨 말을 한다고?
온도가 낮아지는 흡열 반응을 하는 거겠지. 그럼 역반응이 무슨 반응이란 얘기야?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지. 그럼 정반응은 뭐란 얘기야? 발열 반응이란 얘기네. 얘 1몰이네. 얘가 4몰이고. 됩니까? 그렇게 된 거네. 오케이. 끝났네. 그죠? 나머지 슉슉슉슉 풀어보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네. 그렇게 풀어보시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단원은 아직 시험 범위 안 들어갈 거니까 3단원까지는 시험 범위 안 들어갈 거니까 네. 문제는 안 풀어보셔도 됩니다. 시간 되시면 아직 시간 되니까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혹시 질문 지난주에 진도 나온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 되셨어요? 너희 시험 기간 되면 풀 거지. 시험 기간 아니라서 안 풀 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여기까지 나갈 거니까 밤에 안 오셔도 돼요. 다음 주는 이제. 됐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